자,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의 실제 방법. 자, 이곳에 설명과 코드가 있는데, 자, 요거를 그림과 함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판서를 한번 펼쳐볼게요. 더블0 포인터 dp라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포인터 4바이트 크기를 갖는 포인터 변수 더블0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dp를 선언하자 라고 이렇게 코딩한 것은 정적 메모리 할당일까요? 동적 메모리 할당일까요? 자, 이렇게 dp를 선언한 것은 무슨 할당이다? 자, 이것은 정적 메모리 할당을 한 겁니다. 자, 요 행위 자체는 정적 메모리 할당이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변수 선언했던 구조인 거죠. 자, 이곳에 dp 이렇게 선언된 포인터 변수 dp에다가 뭔가를 집어 넣네요. 자, dp는 자, 이 코드는 크게 써놓고 보도록 할게요. 더블0 포인터. 자, 요게 뭐예요? 캐스트 연산자입니다. 캐스트 연산자 강제 형변환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에몰록. 에몰록은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줄임말로써 메모리, 동적 메모리 할당할 때 쓰는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연산자죠. 키 연산자가 램 안에 잡힐 때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구해주는 연산자예요. 자, 그러면 사이즈 오브 더블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더블0의 크기는 8바이트입니다. 8바이트 크기를 갖게 되죠. 자, 자, 이제 이 줄을 좀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몰록. 자, 에몰록 함수의 전달인자로 지금 결국 얼마를 보낸 거냐면, 에몰록 함수의 전달인자잖아요. 전달인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할당해야 할, 동적 메모리 할당해야 할 기억 공간의 크기를 보내줍니다. 할당할, 할당할 바이트 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할당할 바이트 수, 사이즈 오브 더블이니까 8바이트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처음부터 그냥 8이라고 보내지, 왜 사이즈 오브 괄호 열고 더블 괄호 닫고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처음부터 더블이라고 하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왜 처음부터 사이즈 오브 더블 대신에 8이라고 하지, 왜 계산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 자, 지금 시대 이 시점이니까 여러분들이 더블0이 8바이트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 코드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이 코드가 계속 사용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더블0의 크기가 8바이트라는 보장이 있나요? 보장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코딩은 뭘 예상하고 만든 코드냐면, 앞으로 더블0의 크기의 바이트 수가 달라지더라도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놓은 코드다. 굉장히 잘 짠 코드죠. 이렇게 직접 숫자 상수 8을 집어넣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이즈 오브 더블. 내가 할당해야 될 기억 공간을 사이즈가 변할 수 있는 거라서 계산식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계산식을 보내주는 게 더 좋대더라.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좋습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에몰록 함수가 호출되어져서 자, 가서 돌아온 거, 수행하고 돌아오는 게 먼저입니다. 콜이 먼저예요. 자, 그러면 에몰록 함수는 8바이트의 메모리를 할당을 할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DP. DP는 정적 메모리 할당으로 4바이트가 잡혔고요. 자, 에몰록한 기억 공간은 초록색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8바이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바이트가 잡혀와서 자, 이 부분은 동적 메모리 할당된 거예요. 할당된 기억 공간으로서 임의로 얘가 700번지서부터 707번지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잡힌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할당이 되면 에몰록 함수는 리턴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턴 값이 있으니까 그거를 DP에다가 저장하는 거잖아요. 에몰록 함수는 이제 리턴 값으로 자, 여기에 700번지가 돌아오게 됩니다. 에몰록 함수의 리턴 값은 주소예요. 자, 이게 뭐냐면 성공적으로 할당된 기억 공간의 시작 주소인 700번지가 리턴돼서 돌아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가 넣고 싶은 거예요? DP에다가.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DP는 무슨 포인터예요? 더블형 방을 가리키는 일자한 포인터 DP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에몰로그로부터 리턴돼서 돌아온 700번지는 타입이 뭐냐면, 자, 에몰록 함수는 주소를 리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형 기억 공간의 주소인지 에몰록은 몰라요. 강사님, 왜 그러세요? 왜 몰라요? 여기 사이즈 오브 더블이라고 써줬으니까 에몰록 지도 눈이 있는데 사이즈 오브 더블이니까 더블방을 잡았겠죠? 아닙니다. 자, 에몰록이 받은 것은 사이즈 오브 더블을 연산한 결과인 8을 받았어요. 8. 자, 그럼 에몰록 함수 입장에서 전달인자로 8을 받았는데 이 8의 의미가 캐릭터 방 8개를 잡으라는 의미인지 인티저 방 2개짜리 배열을 잡으라는 의미인지 쇼트 배열 방 4개짜리 배열을 잡으라는 의미인지 지금처럼 더블형 방 하나를 잡으라는 의미인지 에몰록이 그걸 안다 모른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숫자 8만 에몰록이 본 거는 8이거든요. 8만 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는 게 이상한 거지. 그죠? 예. 그걸 아는 건 대단한 건데 에몰록은 그렇게 대단한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숫자를 넘겨주면 그 숫자만큼 메모리를 할당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에몰록의 역할이에요. 얘는 8을 받았고 뭔지 모르겠지만 8바이트를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에몰록은 이게 내가 지금 리턴하는 게 주소는 주소야. 그래서 포인터를 리턴하는데 뭔지 모를 기억 공간의 주소를 리턴합니다. 자, 그러면 모른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C 언어에서 타입명 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 기억 공간, 뭔지 모르겠는 타입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아, 이거 여러분들 기초 때 제가 설명 한번 했는데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때는 타입을 모른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니까 이 단어에 신경을 안 썼구나. 자, 여러분들 이 단어 기억나십니까? 보이드? 보이드. 강사님, 제가 알기에 보이드는 없다라는 뜻인데? 맞습니다. 자, 보이드는 무치형이라고 제가 자료용 설명할 때, 3장 자료용 설명할 때, 보이드는 무치형, 값이 없음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 보이드에 또 다른 뜻이 있다라고 그때도 설명했습니다. 모른다 또는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기억이 나실라나? 아직도 기억 안 나나? 얘기 안 했나? 내가? 저 한 거 같은데. 자, 안 했으면 여기서 하면 되죠. 자, 보이드의 의미는 모르겠다 또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치형 또는 물음표형 이런 뜻이에요. 자, 뭔지 모르겠을 기억 공간의 주소는 주소야. 내가 그 주소를 리턴할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소는 오토캐스팅이 돼야 안 돼요? 자동연결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지 모를 기억 공간의 시작 주소인 700 보이드 포인터형을 더블 포인터형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대입은 불가능합니다. 그쵸? 더블 포인터 방에다가 자, 더블 포인터 방에다가 뭔지 모를 기억 공간의 주소를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이것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팅한 거예요. 자, 이 위에 보면 자, 여기서 캐스팅 연산자로 에몰록은 늘 언제나 항상 에브리데이 보이드 포인터형을 리턴할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더블형 포인터 방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더블형 포인터 방, 자, 이렇게 저장은 더블 포인터 방이 될 거니까 보이드 포인터를 더블 포인터형으로 강제 형변환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이드 포인터형을 더블 포인터로 강제 형변환 시켜서 형변한 후, 자, 이것은 강제 형변환입니다. 캐스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형변환 시킨 것은 강제 형변환이죠. 그리고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dp라는 포인터 변수에 700번지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얘가 여기 이렇게 가리키는데 자, dp의 타입이 뭐예요? 더블형방을 가리키는 1차원 포인터죠. 그러니까 dp는 저 8바이트가 뭘로 보이기 시작해요? 자, dp 입장에서는 나는 포인터 변수이고 내가 가리키는 게 더블형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더블형방이라고 더블형 변수로 인식합니다. 누가? dp가. 자, 700번지서부터 707번지까지를 더블형 변수로 인식을 해준다라는 얘기. 더블형 변수로 인식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사인 비트, 지수부, 가수부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자, 그러면 지금 이 형국이 뭐냐면, 자, 요 초록색 부분은 동적 메모리 할당된 부분, 요 파란색, 요 DP 부분은 정적 메모리 할당되어진 기억 공간으로, 자, 동적 메모리 할당한, 자, 점적 메모리 할당된 포인터로 동적 메모리 할당한 기억 공간을 가리키고, 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대더라.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동적 메모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할당된 메모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동적 메모리 할당 첫 번째. 자, 동적 할당된 메모리가 잡히는 램 안에서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램 내의 자, 정적 메모리 할당한 메모리 중에 DP 같은 오토 변수는 스택 영역에 잡히고 익스턴이나 스태틱 변수는 데이터 또는 BSS 영역에 잡힌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러면 동적 메모리 할당한 이 할당된 메모리는 램 내의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힙 영역. 동적 메모리 하면 힙 꼭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램 내 힙 영역에 할당이 되어집니다.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자, 동적 메모리 할당한 기억 공간의 특징이에요. 자, 동적 메모리 할당한 기억 공간은 이름은 없고 주소는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동적 메모리 할당한 기억 공간의 시작 주소를 700번지서부터 707번지 사이에 잡혔다라고 얘기했죠. 이 동적 할당된 기억 공간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 동적 메모리 할당한 기억 공간의 특징은 이름이 없고 주소만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저 메모리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저 메모리에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방법은 주소를 갖고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름이 없는데 저 주소를 어떻게 관리해? 그래서 이름이 있는 점적 메모리 할당된 포인터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점적 할당된 포인터 변수에 동적 할당된 기억 공간의 주소를 저장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동적 메모리 할당된 기억 공간의 특징에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름은 없는데 뭐는 있다고요? 주소는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래밍 할 때 이 주소를 활용해서 저 동적 메모리 할당된 기억 공간에 접근해야 되는데 근데 저 주소를 어디에든가 저장해 놓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적 할당된 포인터 변수는 이름이 있잖아요. DP 이렇게 정적 할당된 포인터 변수에 동적 할당된 기억 공간의 주소를 저장해 놓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적 할당된 기억 공간을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적 할당된 메모리는요. 자, 제가 여기 700번지서부터 여기다 일일이 다 쓰진 않았지만 701번지, 702번지 쭉쭉쭉쭉 707번지까지 나가죠. 자, 한 번에 동적 메모리 할당된 기억 공간은 한 덩어리의 기억 공간은 동적 할당된 메모리는 연속된 기억 공간에 할당되어집니다. 자, 연속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강산이 여기서 8바이트 정도 잡았으니까 700에서 707까지 쭉 이어졌지만 만약에 제가 8만 바이트를 잡아도 이 8만 바이트가 중간에 끊이지 않고 쭉 연결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8만 바이트를 잡아도 이게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되셨나요? 네.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동적 할당된 기억 공간의 초기화. 기억 공간의 초기화. 자, 초기화는 어떤 함수로 얘를 할당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첫 번째, 에몰록 함수로 할당을 하죠. 에몰록 함수로 할당된 것은 이 안에 쓰레기 데이터, 가비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화가 안 돼 있어요. 자, C 얼록으로 할당을 하잖아요. 자, C 얼록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클리어 얼로케이션. 자, 초기화를 시킵니다. 0으로 초기화를 시켜요. 제로 초기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자, 에몰록은 가비지 데이터, 클리어 얼로케이션, C 얼록은 예, 제로,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로케이션은 자, 리얼로케이션은 어떨 때 쓰는 함수냐면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에몰록만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올록하고 리얼록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음, son.kr 사이트 가서 얘네들의 사용법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테스트 해보시고 자, 가끔은 0으로 쫙 초기화되어 있는 동적 메모리 할당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세올록을 쓰시고 그쵸? 자,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에몰록입니다. 그냥 메모리를 할당만 하고 초기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할당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냥 빠르게 초기화 안 돼 있어도 빠르게 할당하고 싶으면 에몰록 쓰시고 자, 이미 에몰록이나 시올록 했던 기억 공간을 다시 메모리를 늘리거나 줄일 때 리얼록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얼록은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겠죠. 이미 메모리가 이렇게 100바이트가 있어요. 자, 근데 얘를 200바이트로 늘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메모리를 늘리는 경우는 여기 있던 100바이트는 그대로 카피되고요. 그쵸? 부지 카피되고 뒤에 추가된 메모리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 그렇구나. 그죠? 자, 그런데 자, 내가 100바이트가 있는데 리얼록이 메모리를 늘리는 데만 쓰이진 않아요. 줄이는 데도 쓰입니다. 그죠? 자, 50바이트로 줄였어요. 50바이트로 줄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요 50바이트의 내용이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50바이트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돼서 들어옵니다. 뒤에 있는 50바이트는 이제 메모리가 없어졌으니까 비트 카피 될 수가 없겠죠. 자, 요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림의 의미가 에몰록은 초기화가 안 돼서 가비지 데이터 물음표 가비지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시얼록은 0, 리얼록은 메모리를 늘리면 원래 메모리 공간은 그대로 복사가 되고 늘어난 기억 공간은 쓰레기값이 들어간다. 줄이면 원래 기억 공간에 있는 뭐 50바이트 분량만큼만 복사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쵸? 자, 이제 초기화된 모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스콥이에요, 스콥. 스콥은, 자, 프로그램 스콥을 갖습니다. 그냥 스콥에다가 여기를 그냥 프로그램 스콥을 갖는다라고 할게요. 자, 스콥은 파일 스콥 아니요, 블록 스콥 아닙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스콥입니다. 프로그램 스콥을 갖습니다. 동적 메모리. 즉, 이 프로그램 내에서 얘가 만약에 서브 함수에서 동적 메모리 할당이 됐다 하더라도 메인 함수에도 쓸 수 있고 다른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 뭐가 공유될 때, 자, 동적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시작 주소. 동적 할당된 기억 공간은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자, 공유가 되면 주소만 알고 있으면 메인 함수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동적 할당된 메모리의 특징이에요. 자, 램 내 힙 영역. 강사님, 힙 메모리라는 용어가 있던데 그 보통 개발자들이 말하는 힙 메모리가 이 힙 영역을 말하는 겁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 램 안에 스택 영역이 있고 힙 영역이 있고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름이 아는 영역이 있잖아요. 데이터 영역이 있고 BSS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트링 영역은 뭐예요? 문자열 상수가 할당되어지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 강사님, 힙 영역이 어디 있었댔더라? 이렇게 램의 사용도 빌 때, 자, 여기가 스택 영역이면 여기가 힙 영역이었어요. 힙과 스택의 경계선은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동적 메모리 할당을 됐다 많이 한다. 그럼 이 경계선이 밑으로 내려가서 스택 영역을 좁게 하고 힙 영역을 늘립니다. 자, 반대로 동적 메모리 할당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 예, 정적 메모리 할당으로 오토 변수를 됐다 많이 선언한다. 그러면 이 경계선이 위로 올라가서 힙 영역을 최소화시키고 스택 영역을 넓혀서 사용하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데이터 영역이 있었죠. 자, 데이터 영역은 작은 의미의 데이터 영역과 BSS 영역이 있었고, 자, 요 위 영역은 기계어 코드와 스트링 문자의 상수가 잡히는 텍스트 영역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 그림은 좀 외우고 있으면 안 될까? 그렇죠? 이거는 개발자로서의 자부심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램의 구성도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맞대더라. 그렇죠? 자, 거기서 말하는 힙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을 말한다. 자, 스택 바로 윗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동적 메모리 할당된 기억 공간은 이름이 없고 주소는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알아야지 코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적 할당된 이름이 있는 포인터 변수에 동적 할당된 기억 공간을 주소를 저장해 놓고 그 포인터 변수 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적 메모리 할당된 기억 공간은 연성된 기억 공간에 할당이 됩니다. 아무리 큰 메모리를 할당해도 중간에 끊어져서 떨어져 잡히는 일은 없다. 동적 할당된 기억 공간을 초기화하는 에몰록은 쓰레기, 스열록은 클리어, 리얼록은 추가된 메모리만 쓰레기죠. 자, 그 다음에 스콥은 프로그램 스콥. 익스턴 변수하고 똑같은 프로그램 스콥을 갖는 거예요. 파일이 떨어져 있어도, 파일이 나누어져 있어도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에서 이 파일에서 할당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가 뭐예요? 동적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공유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되셨나요? 아, 그런가 보지? 이런 생각 드시죠? 좋습니다. 자, 동적 할당된 메모리의 특징까지 살펴봤어요, 일단. 에몰록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고 리턴 값이 뭐고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시얼럭을 몰라서 에몰록하고 memset, ARR, 자, 0x, 00,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하기 랭스 이런 걸 했는데 당연하게 차이가 없는 거겠죠? 네, 맞아요. 자, memset을 할 때 메모리 memset은 자료용하고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네, 특정 바이트 수만큼을 내가 지정한 0x00으로 초기화시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클리어 얼로케이션은 에몰록 플러스 memset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클리어 얼로케이션이 처리 속도가 느린 거예요. 에몰록은 그냥 메모리만 잡으면 되는데 시얼록은 에몰록하고 memset을 했잖아요. 함수 두 개를 수행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처리 속도가 느린 거죠. 시얼록은 memset을 포함하고 있는 명령어이다.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제는 알았잖아요. 시얼록을. 네, 그러면은 그냥 시얼록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에몰록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라면 좋습니다. memset에게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soand.kr 사이트에서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놀기만 하지 놀기만 하지 않겠지. 여러분들 놀지 않고 지금 강의 듣는 거죠. 노는 시간 좀 줄이고 예, 유튜브 뭐 보는 시간 좀 줄이고 memset을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유용한 함수입니다. soand.kr 사이트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책에 있는 설명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자, 요렇게 두 줄에 의해서 자,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졌습니다. 여기다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죠. DP는 4바이트 정적 할당된 메모리이고 자, 에몰록에 의해서 8바이트가 할당이 되었으며 이 할당된 기억 공간의 시작 주소가 700번지면 지금 에몰록 함수는 리턴 값으로 보이드 포인터 700을 리턴 받아서 그걸 더블 포인터로 캐스팅해서 왜? 주소는 자동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야지만 대입할 수 있거든요. 자, 집어넣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가리키죠? 자, 이렇게 통으로 가리킵니다. 이 통으로 이거는 더블방이야. 더블형 방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 볼 때, DP가 볼 때, 원래 700번지서부터 707번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기억 공개. 그냥 예약역으로만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에몰록이. 근데 DP가 볼 때 그게 더블형 방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DP가 가리키는 곳에다 3.5를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에 3.5가 I 트리플 E 754 방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printf 포인터 DP는 %.elf 자, 이렇게 되죠. 예.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 뭘 찍어라? D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을 찍어라 그러면 3.50이라고 잘 출력이 될 겁니다. DP가 가리키는 곳에 3.50이 있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스캔F 문으로 DP에다가, 자, 700번지에다가죠. 700번지에다가 실수값을 하나 입력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7.5를 입력했다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3.5 대신에 7.5로 바뀌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D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을 다시 찍어봐. 그러면 7.50이라고 찍히겠죠. 위에서 스캔F로 바꿔놨잖아요. 강사님, 동적 할당한 메모리도 이렇게 정정 할당한 메모리처럼 값을 바꿔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쓰레기 값을 어떤 특정 값으로 넣고 또 이렇게 스캔F 또 덮어서 써서 넣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네요. 당연하죠. 예, 메모리, 예약된 메모리인데 읽고 쓰기가 왜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프리 DP를 해줍니다. 자, DP를 해제하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예의주시 여기서 실수를 진짜 많이들 하세요. 자,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시냐면, 자, 프리 함수는 해제할 기억 공간의 시작 주소를 전달인자로 주게 돼 있어요. 자, DP를 준 것은 700번지를 준 거잖아요. 700번지. 그러면 프리 함수는 700번지를 가져가서 얘를 프리를 시킵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개발자분들이 또는 초급 개발자분들이 신입들이 이런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자, 프리 포인터 DP.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DP가 가리키는 것을 해제하라. 헐. 자, 얘는 100% 어떻게 돼요?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100% 런타임 에러가 발생해요. 왜죠? 라고 물어보면 잘 봐요, 여러분들. DP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DP가 가리키는 것은 현재 7.5입니다. 이거는 7.5예요. 그쵸? 그걸 풀이시키라 그러면 풀이는 이걸 뭘로 봐? 자기가 해제할 기억 공간의 주소를 보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주소를 줬네? 7.5번지가 어딨어? 그럼 얘는 또 이거를 나름 또 테스팅해서 그냥 잘라내서 7번지로 봅니다. 자, 프리함수는 700번지를 해제하러 가는 게 원래 표현이라면 이거는 7번지를 해제하라는 얘기예요. 프리 포인터 DP는 7번지를 해제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7번지를 언제 여러분들 동적 메모리 할당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700번지를 할당했지 7번지를 할당한 적 없어요. 할당한 적도 없는 메모리를 해제하라고 하면 당연히 런타임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미예약 영역을 해제하라는 얘기죠. 미예약 영역 풀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프리함수는 반드시 에몰록, 리얼록, 시얼록에 의해서 할당된 메모리만 해제할 수 있어요. 개나 소나 말 메모리 아무거나 다 해제하는 기능 없습니다. 얼록 시리즈 함수로 할당한 애만 해제할 수 있어요. 꼭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프리함수는 해제할 기억 공간의 주소를 주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엄한 7.5라는 값을 주시면 안 된다. 포인터 DP를 주시면 안 돼요. DP를 주셔야 해요. 해슈 이해해슈. 네,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실수형 변수 하나 선언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된 기억 공간으로 할당해서 동적으로 할당해서 그 기억 공간에 실수값도 넣어보고 출력도 해보고 스케일F 부분으로 값도 바꿔보고 출력도 해보고 다 사용한 메모리 해제도 해보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데, 자, 노파심이 아니라, 여기 코드가 너무 복잡해서 여기에다가 코드를 추가할 수 없어서, 자, 새로운 예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캐릭터형, 캐릭터형, 포인터, CP. 자, 그러면 일부러 이제 아까는 더블형 해봤으니까 이번엔 캐릭터형을 하는 거예요. 캐릭터형 포인터 CP에다가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까 공부했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사이즈 오브 캐릭터. 자, 캐릭터 방 하나를 할당해서 그것의 시작 주소를 캐릭터 포인터 방에 저장해야 되니까 캐릭터 포인터로 캐스팅해서 CP에 저장해 주세요. 자, 그러면 CP는 포인터니까 4바이트. 자, 그리고 동적 메모리 할당된 캐릭터 방은 1바이트. 이 위로 200번째 1바이트에 할당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코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에몰록 함수 가서 수행하고 돌아온 게 먼저입니다. 자, 그럼 얘는 리턴 값으로 자, 에몰록 함수의 리턴 값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에서 리턴 값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에몰록 함수의 리턴 값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성공을 했을 때와 에몰록이 실패를 했을 때. 강사님, 에몰록이 왜 실패해요? 힙이 없으면, 힙 메모리, 여유 메모리가 없으면 실패하는 거지. 힙이 꽉 차면 실패하는 거죠. 힙 메모리가 꽉 차면 새로운 할당 당연히 실패하는 거죠. 아니 힙 메모리가 유한한데 무한히 할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네. 자 실패. 리턴 값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아까도 우리 본 것처럼 성공적으로 할당된 네.
기억 공간의 시작 주소. 자, 성공했을 때는 성공적으로 할당된 기억 공간의 시작 주소. 자, 지금은 성공적으로 할당됐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0번지. 자, 200번지가 리턴 됐는데 에몰록은 이 200번지의 타입을 몰라요. 내가 저 한 바이트를 왜 잡았는지 자기가 몰라요. 무슨 기억 공간의 주소인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뭔지 모를 기억 공간의 주소라고 이렇게 리턴을 하는데, 자, 내가 그거를 캐릭터 포인터 변수에다 저장하려면 이 상태로는 저장이 불가능해요. 타입이 틀려서. 자, 그래서 얘를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캐스팅해서 캐릭터형으로 캐스팅해서 대입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200번지 들어와서 그때부터 얘가 여기 이렇게 가리켜요. 자, CP는 캐릭터 포인터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포인터 변수야. 나는 한 바이트짜리 캐릭터 방을 가리켜 운명을 갖고 태어났지. 그래서 자, 이 방을, 자, 요 방을 CP는 캐릭터, 캐릭터 변수로 인식합니다. 캐릭터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중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던 거에서 아까 빠져있는 부분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걸 보려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자, 동적 메모리 할당이 실패는 언제 한다고? 힙이 꽉 찼어. 이제 정말 한 바이트의 여유도 없어. 근데 한 바이트를 또 다시 할당, 추가로 할당을 못해요.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실패했을 때도 뭔가 리턴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뭐가 리턴 되냐면 널 포인트. 다시 말해서 수치로 따지자면 0번지가 리턴돼서 돌아옵니다. 강사님, 널 포인터 값 0번지? 이 값이 돌아온다고요? 자, 그 0번지를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캐스팅해서 CP에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실패했을 때는 CP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냥 널 포인트. 다시 말해서 0번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실패하면.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널 포인터가 무슨 의미예요? 널 포인터는 널 포인터 값을 0번지를 포인터 변수에 집어넣는 것의 의미는 이 포인터 변수는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라는 뜻이었죠. 강사님, 아니 그러면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힙에 할당이 됐는데 할당된 곳의 시작 주소가 0번지인 경우 그러면 그래도 0번지가 리턴 될 텐데 그러니까 성공한 거야. 메모리 할당이 성공했는데 그게 0번지인 거야. 0번지, 힙에 0번지 할당했어. 그래서 0번지가 돌아왔는지 에몰록이 실패해서 0번지가 돌아왔는지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자, 중요한 거. 자, 힙은 0번지가 없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 램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0번지잖아요. 여기는 OS 커널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저 밑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에 힙이 존재해요. 힙이 0번지일 리가 있다 없다. 없다. 힙은 시작 주소가 0번지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힙이 갖고 있지 않은 0번지를 리턴한다는 것은 동적 메모리 할당이 실패했음을 나타내는 의도이다. 되셨나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에몰록 하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항상 이걸 검사하셔야 됩니다. CP가 널이니 자, CP가 널이니 뭘 검사한 거예요? 동적 메모리 할당 실패했으면 이런 조건인 거죠. 자, 메모리 할당 실패. 자, 동적 메모리 할당 실패했는데 메모리가 있는 것처럼 뭘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실패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냥 뭐 실패했다라고 메시지나 띄웁시다. printf 메모리 할당 실패.
else이면, 오, 이거는 메모리 할당 성공이잖아요. 난널이란 얘기, CP가 난널이란 얘기는 동적 메모리 할당 성공했으면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뭐 해요? CP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대문자 A도 저장해보고, 그럼 여기에 대문자 A가 이렇게 탁 하고 들어오겠죠? 그쵸? 자, 블라블라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free CP. 자, 내가 할당한 메모리 내가 반드시 해제한다. 자, free CP에서 CP가 가리키는 200번지를 해제합니다. 종족 메모리 할당 성공했을 때나 프리 할 수 있지, 실패했을 때는 프리 하시면 안 돼요. 자, 동적 메모리 할당 성공했으면 그 메모리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사용하고 마지막에 해제하는 것까지 책임감 있게.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음,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자,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그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앞에 책에서는 예제에서는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고 당연히 할당됐다라는 전제에서 쓰고 해제하고 끝났는데 실무에서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메모리 할당을 했어. 그러면 할당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성공했다라고 믿으시면 아니 된대더라 실무에서 그럼 큰일 납니다. 실패했는데 실패한 줄도 모르고 이런 코드를 막 수행하면 0번지에다가 대문자 A 늦차라고 하잖아요. 런타임 에러 나요. 0번지에 접근하면 런타임 에러. CP가 0번지지 실패해서 널 포인터인데 0번지 있는 그 곳 여기에다가 대문자 A를 여기에다가 대문자 A를 집어넣잖아요. OS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영역을 일개 응용 프로그램에 포인터로 접근해가지고 막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런타임 에러를 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꼭 검사해 주어야 한다. 되셨습니까? 음, 좋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자, 질문 없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의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한 예제 11-11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제 11-11은 실습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코드를 다 작성해 드리지 않고 메인 함수만 작성해 놓고 요 4개의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정의해서 구현하는 것까지 할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잠깐 시간을 드릴 거예요. 쉬는 시간과 함께. 자, 이거 코딩하는 거 2분이면 하시죠? 자, 여기 emalloc.h 했는데 이거 하지 말고 stdlib.h로 include 하세요. 자, 요거 입력하는 거 2분.